안녕하세요. 달빛 아래 도담도담 속삭여주는 도담이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산골짜기에 어느 가난한 집안에 내외가 살고 있었는데 없는 살림에도 곱게 키운 딸 하나가 어느새 관연하여 짝을 맺어줄 때가 되었다. 이 딸은 보기에도 좋지만은 마음씨도 고와 인근에 소문이 자자하였고 전부터 눈여겨보던 중매쟁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 내외에게 드나들며 혼처를 읊어댔다. 요 고개 넘어 큰 마을에 홍기창 건장한 총각이 있는데 내 중매 한번 넣어보리다. 저자가 이리 고운데 더 나이 들기 전에 서둘러 좋은 혼처에 시집 보내야지. 이리 넉놓고 있어. 부부는 어느 곳으로 딸을 출가시켜야 할지 고민하는데 한날은 목탁 소리가 나 마당에 나가보니 스님이 보시해 주십사 찾아왔다. 옳거니 스님에게 어느 집 자제가 우리 딸과 잘 맞는지 물어봅시다. 그리하여 노부부는 중에게 딸의 사주를 청하였다. 잠깐 생각에 담긴 듯 하던 중은 저자는 지금 있다 공기이니 더 늦기 전에 좋은 자리로 출가시키는 게 낫겠소. 그런데 왜 말을 하다 마는 연유는 무엇입니까? 허나 처자와 맺어주고 싶다던 감나무집 총각과는 사주가 어긋나니 그 집으로 들어가면 며칠 이내 홀령이 되어 구천을 떠돌 것이요. 에그머니나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여보. 그 많은 총혼자들 속에서 감나무집 총각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궁합을 물었던 것인데 죽을 신수라 하니 어찌하면 좋겠소. 스님, 우리 딸에게 어찌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오. 다급해진 내외가 다그치자 중은 시침을 떼며 말을 이어나갔다. 그 감나무집 총각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저녁 이 집 처자가 감나무집에 들른 적이 있지요. 그렇지요. 당연히 돌아가셨으니 가보았지요. 그 할아버지의 혼이 처녀에게 붙어 심술을 부리며 못살게 굴기에 조만간 홀령이 될 거라 한 거요.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오. 우리 딸만 간 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가보았을 텐데 왜 하필 우리 딸한테 혼이 붙었단 말인가. 글쎄 어찌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 죽은 혼이 우리 딸에게 붙었다니 이 일을 장차 어찌한단 말인고. 내외는 하늘이 무너진 듯 절망하였다. 짐짓 모른 채 하며 중은 내외에게 위한답시고 슬며t 해결 방도를 내놓았다. 너무 걱정 마시게. 처자의 늙은 부모들이 부처님께 정성이 지극한 고로 가히 살아날 가망이 있노라. 아, 정말입니까?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옵소서. 방도를 알려주옵소서. 두 부부는 머리가 땅에 닿도록 덮주고 엎드리더니 정성을 다해 빌었다. 저 감나무집에 죽은 혼이 마침 부처님 오신 날 처자에게 붙었으니 그 혼을 달래려면 중에게 시집 보내시오. 이렇게 운을 띄운 중은 제 할 일이 끝났다는 듯 집을 나서려 하였다. 중의 말을 들은 부모들은 그만 어기막혀 한동안 말 못하다가 중이 가려 하자 급히 달려가 가사를 잡아당기며 간청했다. 스님, 이대로 그냥 가시면 어쩝니까? 우리 딸을 데려가셔야지요. 저는 그저 저자의 사주가 보여 안타까워 얘기해드린 것이지요. 어찌 부처님의 뜻을 받드는 제가 관연한 처자를 데려가겠소. 그러면 어찌합니까? 여기는 스님 코빼기도 볼 수 없는 외진 곳이니 스님이 우리 딸을 데려가 살을 풀어주소서. 이거 참 곤란한데. 중은 좋으면서도 짐짓 한 발 빼었다. 그러자 안이 단 부부가 더욱 애달아 자기 딸을 데려가 달라 간청했다. 그러시다면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저자를 데려가도록 하지요.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부부는 이제는 되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중은 시커먼 속내를 감추며 얼씨구나 쾌재를 불렀다. 부부는 스님을 몇 날 며칠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스님이 떠나는 날 처자를 딸려 보내었다. 이리 훤한 대낮에
중이 처자를 데려가는 건 보기 좋은 일이 아니니 괴짝을 하나 마련해 주시지요. 그리하여 중은 처자를 넣은 괴짝을 짊어지고 콧노래를 부르며 본디 왔던 절간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중은 굽이굽이 가야 할 길이 첩첩산중이나 예쁜 처자를 얻은 마음이 기쁘니 하나도 힘든 것이 없고 오히려 날아갈 듯 발이 가벼웠다. 그렇게 비지땀을 뻘뻘 흘리며 산등성이를 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다급한 굽소리가 지축을 흔들며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중은 불안하고 급박해진 마음에 자기의 검은 속내가 탄로날까 여인이 든 괴짝은 그대로 벗어두고 제 한 몸 쏙 빼나가 멀리 도망을 갔다. 곧이어 중이 있던 곳으로 당도한 총각과 종복들이 깊은 산에 큰 괴짝이 놓여있는 걸 보고는 괴이하여 다가왔다. 빙 둘러 괴짝을 열어보니 이게 웬걸? 그 안에는 아리따운 여인이 들어있었다. 아니, 당신은 왜 괴짝 안에 들어있는 게요? 시주하시라 집에 들린 스님이 말하길 제가 곧 죽을 사주인데 스님에게 시집가는 것이 액을 떼울 수 있는 방도라 하여 그 스님에게 실려가던 중이었습니다. 정말 처자를 살리고픈 좋은 뜻으로 그리하였다면 떳떳하게 데리고 가지 이리 괴짝에 넣어 몰래 숨기고 가겠소? 게다가 인기척에 이리 버리고 도망쳐 간 걸 보니 그 시커먼 속내가 들킬까봐 그랬겠지. 중에 하는 양을 모두 간파한 총각은 처자를 괴짝에서 빼내고 종복들을 시켜 괴짝 안에 사냥을 마치고 잡아가던 호랑이를 대신 넣어두고는 괴짝에는 손도 대지 않은 양 처음처럼 그대로 두고 처자를 데리고 산을 떠났다. 중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해가 기울자 살금살금 괴짝을 버려둔 곳으로 돌아와 보니 웬걸 그대로 있어 반가운 마음에 단순에 들쳐업고는 다시 절간으로 향하였다. 우리는 천생연분인가 봅니다. 그려. 이렇게 몇 번을 이어지다니. 허허허. 싱글벙글 중은 밤늦게 도착한 작은 사찰에서 괴짝을 내려놓고는 본격적으로 처자와 만날 시간을 준비하였다. 먼지를 뒤집어 쓴 낯을 씻고 땀에 절은 가사를 갈아입고 둘이 먹을 주한상도 차려 방으로 들고 왔다. 이보시게 이제 우리 둘밖에 없네. 괴짝 안에서 힘들었을 텐데 이제 나오시게 하며 괴짝을 열어젖혔다. 그러자 사나운 호랑이 한 마리가 커다란 아가리를 벌리며 중에게 달려들었다. 날카로운 앞발을 들이미는 호랑이를 보자 중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나자빠졌다. 그러나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판이니 계속 그리 얼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다.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얼른 일어나 문을 열고 밖으로 뜀박질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좁은 괴짝 안에서 성이 날대로 난 호랑이는 중을 쫓아가 있는 대로 화풀이를 하며 울부짖었다. 결국 중은 얼마 못 가 호랑이가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으니 그 염오한 마음도 같이 사라졌다. 한편 괴짝 안에 처자를 집으로 데려간 총각은 놀란 마음에 병이 난 여인을 별채에 들이고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였다. 조반, 오반, 석반을 나르며 차도가 있는지 살피는데 진정된 처자의 말소리와 용모가 남달라 연모하는 마음이 절로 일었다. 놀란 마음이 좀 진정이 되었소? 네, 소녀 많이 회복하였습니다. 귀인의 은혜를 입어 큰 화를 면하였습니다. 어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그저 지나가는 길이었으나 이것도 하늘의 뜻이 아닌가 싶소. 그동안 나는 마땅한 혼처를 찾고 있었는데 여기저기 수소문했지만 내가 정을 줄 일을 찾지 못했다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당신을 만나려고 그랬나 보. 당신이 괜찮다면 우리 부부의 연을 맺는 건 어떻소? 저를 구해주실 때부터 귀인에게 달린 목숨이었나이다. 어찌 그 청을 거절하겠나이까? 슬며t 총각을 올려다본 처자는 보무당당한 총각이 마음에 들어 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눈을 떨구었다. 네, 자네 부모님에게 정식으로 혼담을 넣을 테니 집으로 돌아가 혼례를 올릴 준비를 하시게. 네, 따르겠사옵니다. 집으로 돌아온 무남 동녀 딸의 자초지정을 들은 부부는 중의 계략에 기함을 하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딸이 좋은 신랑감을 만나 출가하게 되어 이보다 기쁠 수 없었다. 여인과 총각은 달포 뒤 혼례를 올렸고 처자는 지난날 중의 등짝에 꿰어 괴짝에 갇혀 지나던 길을
꽃가마를 타고 지나게 되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